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승용입니다. 수요세미나 2부에서는 치과의사의 다른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문화복지위원회는 협회 동호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제가 다른 삶을 앞서서 취미생활로 하는 치과의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치과의사 검도회입니다. 일명 치검회라고 하죠. 치과의사이자 대한검도회 유단자가 전국적으로 한 50여 명이 있습니다. 특히 7단 되신 분들이 3명, 6단이 4명 등 고단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치검회에서는 1년에 2번 중계와 추계로 합동 연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총회를 개최하면서 회원들 간의 교검 지혜를 다니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치과의사 수영동호회입니다. 댄스라고 하죠. 이 수영동호회는 2014년 수영을 좋아하는 치과의사들과 수영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자 하는 치과의사들이 한데 모여 설립한 동호회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30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들은 수영 실력 증진과 친목을 다지고 있고 또 전국 수영대회를 참가하고 또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라사랑 막걸리사랑입니다. 일명 남악사라고 하죠. 이 남악사는 우리의 얼과 정신이 담긴 민족의 술, 막걸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문화에 입혀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나라사랑을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남악사는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목표는 막걸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덴탈 사운드입니다. 각기 다른 음악적 성향을 가진 치과의사 밴드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2010년 제1회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2019년 치과의사 밴드 연합회에서 덴탈 사운드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10회째 공연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덴탈 시어터입니다. 연극을 사랑하는 치과인의 모임인 덴탈 시어터는 1999년 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1년에 한두 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각 치과대학의 연극 동아리 출신들이 모여서 태동을 하였지만은 이제는 치과인뿐만 아니라 치과계 가족들 모든 종사자들이 함께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치과 문화단체 중심에 섰습니다. 다음은 덴탈 코러스입니다. 1990년 치과의사들과 그 가족들로 창단된 덴탈 코러스는 2019년까지 매년 40여 명의 단원들로 정기 연주회를 해왔고 각종 치과계 행사에 찬조 공연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해외 연주라든지 맞춤 여행도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탈 하모니입니다. 여기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치과의사 가족 친지들로 이루어진 아마추어 혼성 합창단 덴탈 하모니입니다. 다음은 뮤지카 덴탈라입니다. 병원에서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음악과 더불어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갖고자 하는 전라북도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남성 합창단입니다. 다음은 전국 치과의사 테니스 동호회 연합회입니다. 테니스를 즐기는 치과의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한 35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큰 축제를 하고 또 클럽에서 자기가 속한 클럽에서 운동을 하다가 각 대학별로 대표 선수를 선발해서 제1회 연합대회를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과의사 동호회를 소개했습니다만은 치과의사가 또 다른 삶으로 살기 위한 하나의 배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치과의사 전국 치과대학 설립연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경성치전이라는 치과대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6년 해방이 된 이후에
서울대 치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치과 의사가 배출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년 후에 1967년 경희대 치과대학이 그리고 68년도에는 연세대 치과대학이 각각 설립 인가를 받아서 치과 의사를 배출하였습니다. 약 20년 후였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요. 박 대통령께서 지역을 순찰하시면서 농어촌 주민들에게 애로사항을 물었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치과 진료 받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각 도에 치과 이동 진료차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치과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진료라고 하는 것이 발치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지방에도 치과대학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1974년도에 영남 지역인 대구의 경북대학 치과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인 광주의 조선대학교가 각각 74년도에 지방에 생기게 되죠. 여기까지 전국의 5개 치과대학에서 치과 의사가 배출할 때만 해도 치과 의사가 적정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79년도에 4개 대학, 80년도에 1개 대학이 설립하게 되었죠. 79년도에 부산의 부산대, 그리고 광주의 전남대, 전라북도 익산의 온광대, 전주의 전북대, 이렇게 4개 대학이 설립 인가를 받아서 79년도에 개교를 하게 되었고요. 80년도에는 천안의 충청도를 기점으로 해서 단국대학교가 설립 인가를 받아서 치과대학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대학이 기하급수적으로 배출되는 그런 인력으로 인해서 치과 의사가 과잉 공급이 되었죠. 게다가 90년대 들어와서 강원도 지역적인 균형을 위해서 강원도 원주, 강릉 원주 치과대학이 또 하나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11개 치과대학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배출되는 인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그 과잉 배출되는 인력으로 인해서 지금 치과 의사가 3,000명이나 되는 인력이 과잉 공급됐다는 발표도 있고요. 또 한국 저희 치과의사협회 의료연구원에서는 역시 치과 의사가 과잉 배출된다는 자료를 또 내놓았습니다. 또 개인적인 논문에서도 치과 의사 적정성에 대한 논문을 보면은 역시 또 치과 의사가 과잉 배출된다는 것을 또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9년도에 이전에는 5개 치과대학에서 79년도 이후에 5개, 6개 치과가 대학이 생기다 보니까 당시에 입학했던 그런 입학생들이 졸업할 때쯤이 언제냐면 1985년도입니다. 이때부터 이 화면을 보시면은 다방처럼 흔한 치과병원이라는 이 조선일보 신문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치과의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제가 당시에 본과생이었을 때 이 자료를 발췌를 했는데요. 이때부터 치과가 늘어나기 시작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치과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인원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27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치과 의사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치과 의사 다른 삶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저희 한국인으로서 첫 번째 1호 치과 의사인 토선 함석태 선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1호 치과 의사인 함석태 선생은 치과 의사라면 알고 있는데 이분은 또 독립운동도 하시는 분입니다. 비근한 예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그리고 세주 계열 독립운동가인 김학수 선생 구강 진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역에 있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역에 있는 동상이 누구냐? 바로 일본 사이토 총독을 저격한 65세 강우규 의사가 그때 당시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본의 간담을 서늘게 했는데요. 그 강우규 의사의 손녀 강영재를 직접 데려다 키우고
이화여전까지 졸업시킨 인물이 바로 이 토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고미술품을 굉장히 애호하셨는데요. 일본의 소개령이 발발하자 그 고미술품을 차 세대를 동원해서 피신시킨 일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치과의사 이전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새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치과의사로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치과의사 출신 정치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김용환 의원입니다. 지금은 충북도지사이죠. 이분은 연세대 치대를 졸업하셨고 사선 의원 출신 국회의원이십니다. 학교 다닐 때 노동운동으로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복역하셨던 분이고요. 당시에 또 전기기술자로서 또 시인으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전기기술자를 하심으로 인해서 추후에 과학기술부 장관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김춘진 의원이십니다. 김춘진 의원은 지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계시는데요. 이분은 경희대 치를 졸업하셨고 또 삼선 국회의원이시고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도 하셨습니다. 당시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고창 부안 당시 실세인 중진 정균환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서 화제가 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세 번째 신동근 의원이죠. 이분은 경희대 치대를 졸업하셨고 또 인천에서 개원을 하다가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원래는 2002년 김근태 의원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사전 5기 만에 당선된 화제의 인물이시죠. 다음은 이재용 의원입니다. 이재용 장관입니다. 이재용 전 장관은 서울치대를 졸업하셨고 대구에서 건치 초대 회장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연합회에서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나중에 환경부 장관을 또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전현희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서울치대를 졸업하셨고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이고요. 이분은 또 이제 강남을에서 당시에 현역 의원을 누르고 당선을 해서 큰 화제를 일으켰던 인물이죠. 다음은 황규선 전 의원입니다. 서울치대를 졸업하셨고 동국대 철학과 교수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구강보건법 제정 등 구강보건 정책 사업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은. 다음은 치과의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왼쪽에 계시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연대 치대를 졸업하셨고 그 이후에 고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서 변호사가 되셨지만 지금 현재 치과의사협회 고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계시고 법무법인 오컴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연화 변호사입니다. 역시 연세치대를 졸업하셨고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치과의사 최초의 여성 검사 출신입니다. 2006년 변호사로 전직했었으며 추후에는 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활동하시는 파워우먼이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태현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서울치대를 졸업해서 교정과 인턴, 레지던트까지 수련하셨다가 98년도에 공보위 시절에 사법시험에 도전해서 당당히 합격하여서 부장판사로 하시면서 부장판사 출신 1호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네, 치과의사 다른 삶 중에서 다음은 치과의사 출신 연예인입니다. 왼쪽에 계시는 분은 기록윤 작곡가이시죠. 서울치대를 졸업하셔서
대한민국 작사가, 작곡가, 편곡, 재즈, 색스폰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특이하게도 작곡 활동을 하시면서도 경희대 대학원에서 관악기 연주자의 귀합 상태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패티김의 서울의 창가라든지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까라는 그런 인재를 발굴하신 분으로 아주 유명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박암 배우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셨고 또 극단 신협이라는 연극무대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1956년 자유부인에서 장태인 교수 역을 아주 열연을 잘 하셔가지고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이분 신영균 배우신데요.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죠.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셨고 또 재선 국회의원이시고 배우이시고 영화 제작자이시고 기업인이시고 두루두루 아주 팔방미인이십니다. 이분은 32살 늦은 나이에 영화에 데뷔해서 유명한 연산군이라든지 빨간마우라, 미워도 다시 한번 등 아주 주연으로서 열연을 하셨죠. 특히 이분을 또 본받을 만한 것은 500억 상당의 가치를 지닌 그 명보극장과 제주에 있는 신영영화관 방문관을 기증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했으며 2019년도에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귀감이 되시는 아주 훌륭한 분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다른 사람 중에서 또 비교적 젊으신 분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삼, 개그맨이죠. 전북대 치대를 졸업해서 KBS 공채 개그맨인데 강남에서 지금 개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규, 서울치대를 졸업했고 방송인이며 가수이자 연기자 그리고 뮤지컬 배우입니다. 현직 개원이고 또 그 모던 락 그룹의 자우림의 김유라 남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지, 또 본명은 이지영이죠.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셨고 치과 의사 겸 가수이고 현직 개원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분들은 이제 아예 그 치과 의사를 안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또 개업을 하시면서 겸업으로 본업을 또 하시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치과 의사의 다른 삶 중에서 잘 아시는 기업인 최규옥 회장님이십니다. 서울치대를 졸업하셨고 또 치과형 소프트웨어인 두번회를 개발하셔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는데요. 97년도에 오스템 임플란트 치과의사 대상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셨고 또 국산 임플란트 보급 및 대중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세계 1위의 임플란트 전문 기업으로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기업 성장을 하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치과에서 모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시스템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회사를 경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치과의사의 다른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되는 지금 현실에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또 천직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삶을 삶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또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분도 계시기에 여기에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